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 태형건설과 또 TY홀딩스 주가가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 것은 기존 이제 워크아웃이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이 부채가 태형건설의 부채가 정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리고 처음 워크아웃을 신청을 할때 TY홀딩스가 SBS 방송 계열의 이쪽 이 자산에 대해서는 그 오너일가의 사회 출연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게 말 그대로 채권단이 태형건설의 부채만 탕감해주는 식의 즉 손해를 금융회사에 다 뒤집어 쓰고 또 여기에 관련된 그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이런 채권자들만 고통을 뒤집어 쓰고 TY홀딩스의 그 오너일가는 알짜배기 회사인 SBS를 갖고 싹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전격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도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나서 12일 내에 워크아웃 그 계획안을 갖고 채권단의 동의를 75%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TY홀딩스 오너일가의 이적인 모습에 이 채권단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죽하면 이 채권단들을 설득을 해서 이 얘기를 잘 다독여서 이 워크아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한국산업은행마저도 처음에 TY홀딩스 즉 태형건설 쪽에서 갖고 나온 이 변제안, 빚을 어떻게 갚겠다 하는 이 변제안이 말 그대로 오너일가의 고통 분담이 전혀 없이 즉 사례추정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순전히 이 채권단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부채를 탕감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 거죠. 여기에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회사들한테 부채를 떠넘기고 그 TY홀딩스 즉 부채를 만든 이 책임 당사자들은 싹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워크아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. 이제 그 요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TY홀딩스 쪽에서는 워크아웃이 안 받아들여지면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태형건설에 대한 이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말이 뭐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SBS를 TY홀딩스가 가져나가고 이 태형건설은 법정 관리로 인해서 뭐 말 그대로 그 채권단들끼리 빚잔치를 벌이게 될 수도 있죠. 그 이 과정에서 이 SBS라는 방송국을 갖고 있으면서 언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방어해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말 그대로 TY홀딩스에서 잘만 막아내면 그 이 태형건설에 대한 그 뭐 지금 들리는 말이 하면 9조 원대까지 부채가 늘었다는데 이 부동산 PF 부실이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을 홀가분하게 털어낼 수도 있는 거죠. 이미 TY홀딩스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태형건설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. 지금 이 TY홀딩스의 사업 분야를 보면 방송 사업이 그 가장 크고 환경 사업이나 레저 사업은 태형건설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전체 매출액의 49%가 방송사업, SBS 홀딩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레저 사업 부문에서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약 41% 정도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태형건설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 쪽은 실제로 태형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가서 아예 그 대주주 최대주주의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이 레저 사업 부분이나 기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지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 2,500억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영업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면서 뭐 단기 순이익은 한 360억 정도에서 다른 뭐 금융 수익이나 금융 비용 또 기타 차익 같은 즉 계열사를 매각한 자금들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태형건설 워크아웃 기간 동안
계열사를 추가적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 외에 이 윤씨일가의 사재 출연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대주주인 윤성민 회장이 25.4%를 갖고 있고 뭐 그 배우자인 이상민 씨나 또 윤세영 창업주죠. 창업주가 또 0.5% 정도 완전히 경영권에 손 떼신 겁니다.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저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워크아웃을 잘할 테니 책임지고 잘할 테니 워크아웃을 좀 받아달라라고 말씀하신 게 참 그 측은해 보이긴 해도 그 내용 알맹이를 보게 되면 진짜 무책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상 지금 우선 이 태영건설이 낸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서 최대주주들,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아니라 채권단들이 모여서 채권단 협의를 통해 75%가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만 이 워크아웃 계획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러기 좀 어려워 보여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은행이나 그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이 TY홀딩스로부터 아예 SBS까지도 담보로 받아서 이 SBS를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지금 TY홀딩스 쪽은 SBS만큼은 지키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악의 경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를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.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이거는 다 없는 시나리오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안을 내고 나서 채권단과 협의하는 것 중에 지금 보유자산 매각하겠다, 그 돈을 이제 오너일까지 가져간 것들은 다 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넣겠다, 그 채권을 이제 정리하는 데 넣겠다는 거죠. 그리고 블루원 지분담보도 제공하겠다, 뭐 이런 거 했지만 다 불이행을 했습니다. 이제 워크아웃 신청했으니까 너희 채권단들이 알아서 빚잔치 해서 태영건설을 정리하든 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,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책임하게 나온 거죠.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채권단들이 좀 강하게 나갔죠.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말 그대로 워크아웃에 동의해 줄 수 없다 하니까 에코비트 매각 추진이나 뭐 태영건설의 매각 지금을 지원해 주겠다, 또 펜텍사이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, 이런 것들을 후속 대책으로 내놨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모자르지요. 왜냐면 이게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SBS 지분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담보로 내놓든지 정도의 그 어떤 성의를 보여라 라고까지 했지만 태영 쪽은 뭐 TY홀딩스 쪽은 그 방소법상 제약 때문에 매각을 하기는 어렵고 이 담보로 내달라는 건 고민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왔죠.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워크아웃 플랜이 통과돼가 75%의 동의를 못 받아서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정 관리 갈 가능성이 크고, 태양건설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부채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SBS 이 지분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오너 지분에 대해서도 담보로 잡을 가능성이 커요. 이렇게 되면 SBS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재벌들은, 공중파 방송을 갖기를 원하는 재벌들은 줄을 서겠죠. 그래서 말잔듣는 착한 재벌에게 이 SBS 서울방송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. 법정 관리로 가면 돈 많이 낸 놈이 가져가는 겁니다. 그래서 TY홀딩스도 지금 불안해진 게 이 SBS까지 담보로 뺏기거나 아니면 SBS까지 그 매각하게 될 경우 TY홀딩스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회사예요. 그만큼 기업 가치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TY홀딩스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지금 올랐던 것들 대부분 반납하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. 진짜 불확실성이 클 때는,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TY홀딩스도 그렇고 태영건설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클 때는 피하는 게 장땡입니다. 이게 지금 당장 낙폭이 크다고 거기서 단타로 조금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크게 물려버리면 손실을 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눈을 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지금 현재 TY홀딩스뿐만 아니라 이 태영건설의 이 부동산 PF 부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면서 건설사 전반에 걸쳐서도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건 우리 국민경제 전반에서도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건데요. 여기에 대해서 그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태영건설 쪽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.
그렇게 해서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해 줘야만 시장도 안심이 되고 건설업계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. 태형건설이 저렇게 배째리로 나오는 건 총선이 앞에 있고 SBS라는 방송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정부는 SBS를 TY홀딩스부터 뺏어서 새로운 돈 많이 부르는 재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. 그거를 태형건설 윤씨 일가는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 때문에도 TY홀딩스에 대한 이 부분은 TY홀딩스의 주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